그런 부모는 수평적인 관계를 한다고 착각하는 부모는 친구처럼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그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면서 친구도 아니야 심지어. 왜냐하면 어떤 친구가 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내가 들어달라는 걸 다 들어주고 사달라는 걸 다 사주냐고. 안 사주잖아요 원래 친구는. 그래서 심지어 이 친구는 친구에 대한 개념도 잘못 배운 채로 학교에 들어오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 20대 친구들이 흑자일스 보고 틀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네도 준비해, 너네도 대비해. 지금 10대 친구들이 너네가 30대가 되고 걔들이 20대가 되잖아. 너네 탁돼. 나보다 더 할 거야. 오늘 좀 하고 싶었던 얘기 하나 하자면, 훈육 못 받은 아이 특징 이라고 해서 쇼츠를 보다가 너무 인상 깊어서 긴 영상까지 제가 찾아서 봤어요. 아까쯤에 운동하면서 보고 왔는데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 요즘 뭐 금쪽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은 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지만, 실제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현장 얘기를 들어도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있다. 조금 더 매운맛이 약할 뿐 그런 애들이 있다. 심지어 한두 명이 아니고 많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뭐지 했는데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야. 여기 아주대학교 교수님인가? 그분이 나오셔서, 진행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셨지? 되게 유명한 아나운서 분이신데, 아무튼 이분이 진행을 하시는 지식 쇼츠 뭐 이런 게 나오셨어. 거기서 이제 아주대 조선미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교수님이 뭐 이쪽 전공이신가 봐. 제가 어디 전공인지도 안 찾아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 교수님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가장 중요하게 학습이 돼야 하는 게 통제를 따르고 절제하는 법을 익히는 거라고 합니다. 한석준 아나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걸 해야 해요. 그게 뭐죠? 여태까지는 유치원 같은 데 다니긴 했었겠지만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지 않습니까? 유치원은.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9시에 선생님이 오시면은 자 조용 하면 조용하고, 자 이제 수업 시작하게 자리에 앉자 하면은 뛰어놀던 친구들이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야 하고, 1교시에 뭐 국어 수업이든 뭐든 수업을 하면 40분 정도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하죠. 이게 바로 규율, 규제를 따르고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학습해가는 과정인데, 옛날에는 이게 다소 안 되면 혼을 냈잖아요. 앉으라고 했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 때는 사실 쳐맞았고, 맞는 시기가 지난 이후에도 단호하게 말하고 혼을 낼 수 있었잖아. 근데 요새는 혼내면 다음날 부모님 학교 쫓아옴. 혼을 못 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학습에 문제가 생기겠죠. 학습에 문제가 생긴 거를 심지어 학교에서 알아내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 알아내요. 애가 학교 생활을 이렇게 했어? 애한테 조금이라도 큰 소리 내면은 바로 학교 쫓아가서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했어? 최근에 뉴스도 나왔죠. 담임 선생님을 5번인가 바꾼, 1년 동안 담임을 4번인가 5번 바꾼 학부모까지 있어요. 이 교사가 내 애를 차별했다, 큰 소리로 혼냈다 막 이러면서 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1년에 선생님을 4번 5번을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더 이상 좌시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죠. 7번이야?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선생님들이 훈육을 못해. 학교 선생님들이 그 상태로 크겠죠. 애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애들이 학원 같은 걸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벌써 이제 중학교에서 공부할 거를 준비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3, 4학년부터 애가 학습을 못하는 거야. 학습을 못하는 이유가 학습 태도를 갖추는 게 불가능해.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애가 공부를 하면서 못 따라온다, 학습이 안 된다가 아니고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정신의학과 뭐 이쪽으로 이제 찾아오신대. 상담 같은 걸 찾아오신대. 아이를 관찰해 보면은 애가 통제를 따르는 기능이 제로인 거예요. 제로. 0이야. 그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부모죠. 부모님이 그걸 안 한 거야. 그러면 애가 이렇게 되면은 누구를 보통 교육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교육을 하겠죠. 우리 오은영 선생님도 금쪽이 진행하실 때 아이에 대한 이야기 하실 때도 있지만 부모님 교육할 때가 더 많잖아요. 왜냐면 애가 금쪽이가 된다는 거는 90% 이상 부모 문제인 거거든요. 부모 교육을 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아이한테 몇 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분은 단 한 번도 훈육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수평 관계, 친구 같은 부모님 좋죠. 근데 그 나이대에 맞는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걸음마, 엄마맘맘마 이렇게 입대는 거, 말을 할 줄 아는 거, 자기 통제력, 자기 자제력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현대인이 아니었어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원시시대였어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거를 1도 안 가르침 집에서. 왜?
아이하고 수평적인 관계. 아이가 밥을 안 먹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엄마 아빠를 때리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도 아이가 하면요. 어쩔 수 없죠. 애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해요. 끝. 교육 끝. 훈육 끝. 이런 부모가 요새 진짜 많대요. 너무 많대. 거기서 훈육이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한테는 말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같지 않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은 하지마, 하지 말라고 했어 라는 이 말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이 같이 묶여 있잖아요. 내가 그 말을 듣든 안 듣든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면은 안 해야 한다는 걸 알잖아. 그걸 지킬지 말지는 그 이후의 문제인 거고 연결은 돼 있잖아. 근데 아이들은 말과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이 묶여있지 않은 상태라 그걸 묶어주는 게 어렸을 적 훈육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실제로 멈추는 행위가 반복이 되면 이 아이 머리에서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야. 5, 6세, 7, 8세에. 그게 제로인 상태로 애들이 3, 4학년이 돼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말만 함. 아이의 행동은 바뀌지 않음. 그러면 어른이 아닌 아이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계속해도 상관없음.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특히나 이게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사실 할머니 손에 자란 애들이 좀 싸가지가 없다. 이런 말들이 좀 있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얘기가 아니고. 저 어릴 때. 왜 그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훈육을 못 하셔. 손주가 너무 귀여우니까. 특히 할머님들이 밥 먹이면 안 되는데 밥 계속 먹여서 배 막 이만큼 나오게 하고 하면 안 되는 걸 하는데 아이고 내 새끼 전혀 좋은 교육이 아니고 훈육이 아니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할머니 손에 자란 애들이 싸가지가 없다 버릇이 없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어린 애들 중에 특히 남자애들은 이렇게 때리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뭐 집어 던지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때리거나 집어 던졌어. 엄마나 아빠가 안 돼 때리는 거 안 돼 집어 던지는 거 안 돼 말은 했어. 근데 애가 또 집어 던졌어. 엄마 아빠가 웃어버려. 할머니 할아버지가 웃어버려. 진짜 하지 말라니까. 이거 진짜 말 안 들어. 이러면 내가 던졌는데 엄마 웃었다. 또 던져야지. 다음에 또 던져요.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습이 제로인 채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버려. 이 상태로 그냥 크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학교에서라도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 그럼 학교에서 애가 하면 안 되는 걸 했어? 혼을 냈어? 다음날 학부모 쫓아와?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그럼 애는 사회에서도 이게 통하는구나. 또 학습했죠? 그럼 애는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한 아이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권위라는 걸 배우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권위가 사실 좀 안 좋게 쓰일 때가 많잖아요. 권위적이다. 칭찬처럼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권위적인 거하고 권위가 존재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가 아이한테 권위가 있어야 해요. 권위적인 부모는 나쁜 거지만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이가 부모한테 권위를 못 느껴. 왜냐면 요즘 부모님들이 수평적인 관계를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권위를 모른 채로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학교 선생님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무언가를 지시하면 학생들이 따르는 거죠. 근데 권위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애야 학교 선생님이 지시를 해. 내가 이걸 왜 따라야 하죠? 그걸 제가 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에는 미쳤다 싶은데 얘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권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학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권위적이야. 그게 뭐지 이게? 이게 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자꾸 하래.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왜 해야 되는 건데? 왜 선생님이 말하면 내가 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나쁜 애가 아니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배운 적이 없다니까요. 얘는 이런 지시를 따라야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나운서분 이름이 뭐였다고? 또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분이 그래서 얘기를 해요. 저 어릴 때는 맞으면서 크던 세대인데 그러면은 훈육이 전혀 안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이렇게 거친 방법을 써서라도 혼을 내는 게 좋습니까? 교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다. 거친 방법을 써서 훈육하는 건 또 안 좋다고 합니다. 거친 방법을 써서 훈육을 하면 매우 잘 먹힌대요. 폭력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거는 매우 효과가 좋대요. 근데 아이의 정서가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차악이에요. 가장 나쁜 방법은 훈육을 아예 안 하는 건 거고 두 번째로 나쁜 게 폭력적으로 훈육하는 거. 최악 차악일 뿐입니다. 그러면 좋은 훈육법은 뭐냐? 아이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걸 제한해 주는 거. 우리가 미국 드라마
드라마에서 진짜 많이 보던 거, 미국 영화에서 많이 보던 거. 어떤 사춘기 소년 소녀가 잘못을 했어. 이 집 너무 싫어 막 이렇게. 엄마나 아빠가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 주 외출 금지. 애가 갑자기 NO! 이번 주에 나 어디 가기로 했다고. 네가 자초한 일이야. 협상 없어. 애가 짜증내면서 2층으로 올라가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냥 외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이렇게 되는 마당에. 외출을 만약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외출 제한에 걸렸는데 외출을 하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또 잃겠죠. 그걸 이미 학습했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훈육을 해야 한대요. 나 너무 인셀이라 외출 금지 데미지 1도 안 가. 컴퓨터 하루 사용 금지, 핸드폰 하루 사용 금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개겨버리면 되지 않냐?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통신사 가가지고 핸드폰 정지시켜버리겠죠. 흑자형 수평적 관계도 아이를 소유물로 취급하지 말라는 뜻에서 나온 말 아니야? 그렇죠.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에서 부모와 자식이 수평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건데 잘못 이해하는 뭐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친구처럼 지내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친구도 아니에요. 본인은 친구처럼 지낸다고 생각을 하죠. 모시민님 저 새로운 오토바이 사고 싶은데 좀 사주세요. 사줘. 이게 친구예요? 뭐 잘못된 거죠. 대줘야 될 게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는 수평적인 관계를 한다고 착각하는 부모는 친구처럼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그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면서 친구도 아니야 심지어. 왜냐하면 어떤 친구가 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내가 들어달라는 걸 다 들어주고 사달라는 걸 다 사주냐고. 안 사주잖아요 원래 친구는. 그래서 심지어 이 친구는 친구에 대한 개념도 잘못 배운 채로 학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가 학교에 오면 선생님하고도 트러블이 생기는데 친구들하고도 트러블이 생기겠죠. 그래서 애가 갑자기 울면서 집에 와. 왕따 당했대. 학교 쫓아가서 해. 근데 그 애가 다른 친구들한테 잘못해서 친구들이 안 놀아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아무도 뭐 해결해 줄 수 없잖아. 그럼 또 담임만 조지는 거야. 담임이 뭐 하는 사람인데 막 이러냐. 담임 교체. 1년에 담임 7번 바꿔버리는 거야. 친구인데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최악의 부모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건데, 최악의 부모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애를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애가 중학생이 됐어. 학원도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엄마들이, 아빠들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으니까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수평적인 거든 뭐든 하고 아이한테 혼내지 않고, 나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맞았고 욕 먹었는데 아이한테 욕 한마디 안 하고 폭력은 당연히 단 한 번도 써본 적 없고 오기야 금이야 키웠어. 이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교육을 내가 했다는 거는 사실 약간 추상적인 거잖아요. 내가 좋은 부모다, 아이를 잘 키웠다라는 기준이라는 게 명확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아이의 성적을 놓고 내가 좋은 부모다, 아이 교육을 잘 시켰다는 증거 근거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그 나이 때 배워야 하는 인간이 사회에 사는데 필요한 인간적 능력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아이의 성적을 보고 내가 좋은 부모다, 내가 교육을 잘 시켰다라는 근거 증거로 삼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부터는 갑자기 학교에 적응도 못하고 선생님하고도 잘 지내지 못하고 사회성이 매우 떨어지는 애를 학원 뺑뺑이를 돌리면서 학교 공부를 뒤지게 시키는데 성적은 안 나오니까 스타 강사 2분 나와가지고 진행하는 무슨 프로그램 있잖아요. 학생들 한 명씩 학부모랑 나와서 공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세밀하게 현미경 보듯이 봐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데 이제 나오거나 해서 우리 애 학원 이렇게 보내고 내가 진짜 열심히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데 성적이 왜 안 나올 거야 이러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스타 강사 한 분 나오잖아. 어머님, 이게 이 공부라는 게, 이 공부도 결국에는 앞에 있는 선생님과 그 수많은 학생들의 케미스트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그냥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그걸 적고 집에 가서 외워오는 것만 공부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를 서로 티키타카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교감을 하고 호흡을 하는 그 과정이 교육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녀분께서는 학교 학습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관계를 쌓는 그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어서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사귀는 법을 몰라. 사람하고 대화하는 법을 몰라.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몰라. 얘가 공부를 어떻게 해요? 공부를 혼자 하냐고.
공부는 같이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같이 공부하고 학원에서도 같이 공부하고 과외도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과외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 근데 인간과 관계를 쌓는 방법을 모르는 애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뒤지게 똑똑해서 교과서하고 문제집을 보고 혼자서 다 해낼 수 있는 애가 얼마나 있겠어. 거의 없겠죠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니까. 심지어 이분은 지금 아주대 교수님이시잖아. 조선미 교수님이잖아. 이분은 연세도 꽤 있으세요. 자녀분들도 이제 두 분을 키우셨고, 그래서 이분은 이론적으로 본인이 전공해서 공부를 한 거를 본인의 아이를 키우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신 분이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높겠죠. 근데 이분이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인데 대학에서 자기를 봐도 인사를 안 한대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의 학생들이 그렇대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제 교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을 봐도 인사를 안 한대요. 그럼 왜 그러냐? 싸가지가 없어서냐? 버릇이 없어서냐? 아니라니까요. 인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 인사해야 된다. 알아. 안 해. 뭐랑 똑같죠? 물건 집어 던졌어. 던지면 안 돼. 계속 던져. 똑같잖아요. 지금 그 상태로 그냥 큰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어른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해도 된다 라고 학습한 애가 크니까 선생님 보면 인사해야 된다? 안 해. 뭐 해야 된다? 안 해. 싸가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해도 되는 걸 안다를 넘어서 할 이유가 없다.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에 더 가깝죠.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개념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나는 어떤 애가 자기가 무슨 초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하고 엄청 싸웠다 이런 거를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무슨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런 영상들, 이런 교육에 대한 영상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다 자기 얘기거든. 이걸 어떻게 자랑을 하고 있냐고. 나 같으면 쪽팔려서 미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선생님을 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해. 여기 교수님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하고 대화할 일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음 시험 범위를 물어본대요. 다음 시험 범위가 어디예요? 다음 시험에 뭐 나와요?를 물어본대요, 교수님한테. 근데 이 교수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저도 대학에 대해 잘 모르지만 보통 교수님이 무언가 질문을 하면 시험에 대한 질문보다는 그냥 그 전공에 대한 질문, 그 전공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앞으로 직장, 사회생활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교수님한테도 시험 범위를 물어봐. 왜냐면 이 친구들한테, 얘들한테는 선생님이든 교수님이든 전부 기본 포맷이 학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선생님, 교수님은 학원 선생님의 일부예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거는 이 상태로 어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올바른 훈육이 되면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자기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개를 키우는데 개들도 IQ 서열이 있잖아요. 항상 부동의 1등이 보더콜리고 보통 탑5 드는 게 보더콜리, 골든 리트리버, 셰퍼트, 레브라도 리트리버, 스탠다드 푸들 뭐 이런 친구들이 뽑혀요. 그리고 이 탑5 IQ를 가진 개들의 특징으로 옆에 보면은 3회 이내로 학습함이에요. 이 3회 이내 학습이 야 너 근해 공식 풀어봐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얘들은 뭐냐면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안 좋은 피드백을 주면 하면 안 된다.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좋은 피드백을 주면 이거 하면 좋다라는 거를 3회 이내로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 했어. 손 어쩌다 보니까 운 좋게 얘가 팔을 올린 거야. 간식 줬어. 다음에도 또 손 했어. 몰라. 손 얘도 운으로 또 손 이렇게 했어. 간식 줬어. 아 손 간식. 이거를 이제 3번 정도에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오줌 깔겼어. 안 돼! 다음에 또 오줌 깔겼어. 안 돼! 아, 여기 오줌 싸면 안 되는구나. 3회 정도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인간인데, 아무리 아이지만, 아직 뇌가 다 발달하지 않았지만 아이인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험을 시켜주면 몇 번 안에 학습을 하겠죠, 아이가. 그리고 그 기분 안 좋아짐을 아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때린다. 되긴 되겠죠. 근데 아이한테 트라우마를 심어주겠죠. 정서가 불안정한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때리는 건 안 좋아. 욕하는 것도 안 좋아. 소리 지르는 것도 안 좋아. 뭐가 좋다고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좋은 걸 못하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가 장난감을 집어 던졌어. 집어 던지면 안 돼. 또 던졌어. 너 오늘 이거 못 갖고 놀아. 장난감을 뺏어서 못 갖고 놀게 합니다. 울고 떼쓰고 나발을 해도 안 들어줘야 돼.
그럼 아이가 학습을 하겠죠. 아, 내가 장난감을 던지면 저걸 못 갖고 노는구나. 던지면 나한테 손해네. 학습.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학습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훈육을. 이게 안 되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내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화를 내는 애가 된다는 거죠. 성인인데도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차를 끼어든다든지 위험하게 운전을 했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아, 그렇게 운전하시면 어떡해요? 따졌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네가 뭔데? 왜 소리 지르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이 새끼는 어릴 때부터 뭔가 잘못된 거야. 지금 커서 잘못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잘못됐을 가능성이 커요. 잘못된 행동을 했어. 근데 내 기분이 안 좋아지면 안 돼. 이게 기본인 인간인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든. 그러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누군가 그걸 따졌어.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 사람한테 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해. 지적을 받아. 혼이나 기분이 나빠져. 이거는 유치원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4세, 5세 요때까지 돌아가야 돼. 그때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본 게 아니고 주변 어머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내가 들은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최근 교육계 얘기 들은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얘기인데 이제 친구가 싫은 소리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거니까 뭐 우리나라 전반이 이렇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몰라 나는 그거는. 근데 제 주변의 어머님들 중에 지금 공통적으로 몇 번을 들은 건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나가셨어. 나만 혼자 내가 교육을 잘 받아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 애들은 안 했어. 한 3명 내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 지나가시고 나서 애들한테 선생님 보면 인사해야지. 그러면은 이 3명이 이 한 명을 보고 뭐야 너? 왜 나한테 선생님한테 인사하라고 해?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얘가 왜 나한테 지시를 하지? 얘가 왜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하지? 이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사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조종하는 것 같은 말을 하면은 극도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극도로.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면이 좀 심하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같이 자전거 타는 걸 요즘 좀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위험해서. 타면서 애들 몇 번 넘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엔 좀 안 하고 있고 그냥 혼자 타고 있는데 자전거 탈 때 제가 뭐 이렇게 타야지 저렇게 타야지 여기로 와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엄청 지시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댓글의 반응이 어땠어요? 되게 좋았어요. 흑자 의외로 자상하게 알려주네. 흑자 뭐 리더십 있네 등등등. 왜냐하면 자전거를 그나마 상대적으로 잘 타는 흑자 헬스가 나이도 더 많은 흑자 헬스 가 나이가 더 어리고 자전거를 상대적으로 못하는 친구들을 교육하면서 함께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좋게 보였던 거고 이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요즘 애들은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든 권위가 있든 실력이 뛰어나든 뭘 잘하는 새끼든 나발이든 어떤 직위를 달았든 나발이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나한테 지시하는 거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만약에 그런 애들이었으면 나랑 자전거 타던 애들이 내가 만약에 찾길 위험하니까 옆으로 저 새끼 뭔데 나한테 지시하지? 야 병렬로 타면 위험하니까 일렬로 저 새끼 뭔데 왜 아는 척하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20대 친구들이 흑자일스 보고 틀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네도 준비해. 너네도 대비해. 지금 10대 친구들이 너네가 30대가 되고 걔들이 20대가 되잖아? 너네 개 틀딱돼. 나보다 더 할 거야. 그럼 취해야지. 그럼 차 탓을 하겠죠.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상식적인 생각만 하시니까 그런 잘못을 하다가 본인이 어떤 화를 입으면은 고쳐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 이거는 개념의 문제니까 어떤 경험 한 번으로 고쳐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개념을 만들어야 되는 거를 이미 그 상태로 대가리가 굳은 어른이 돼서 그게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면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옆에서 타야 돼. 우측 절반 안에서 타야 돼. 얘기를 했어. 저 새끼 뭔데 지시하지? 난 그냥 여기서 탈래. 왼쪽에서 탔어? 차에 치였어? 차 빨려나. 운전 똑같이 하네 새끼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 아저씨가 아니 자전거를 그렇게 타면 어떡해요 이러면 사람 쳐놓고 이 새끼가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있어.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가 오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알던 상식이 안 통하는 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결론까지 좀 얘기를 해야겠죠. 여기 교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식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를 약간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시면서 아이를 독립할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키워내지 않는 거를 가장 좀 위험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 교육, 훈육, 아이를 양육한다는 거는 이 아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게 만드는 거고 그 시기가 오면은 내 품에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그렇죠. 곤충이나 이런 것까지 비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포유류를 보면 거의 다 그렇죠.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일 때 키워. 깐난쟁이일 때 내가 다 이런저런 수발을 들어줘. 조금 크면 교육을 시작해. 개들도 리트리버 그렇게 착한 애들도 자기가 새끼를 낳는데 버릇없는 짓 하잖아요. 바로 막 깨물어요. 진짜 다치게 깨물진 않지만 바로 깨물고 혼내. 살짝 물어서 든 다음에 던지기도 해요. 막 그러면 애가 막 다 죽어가는 소리 막 이래 해. 근데 고쳐져. 그 훈육을 하죠. 그러면서 그 개가 커서 하나의 이제 완전한 개가 되면 부모 품을 떠나죠. 이게 일반적인 거죠. 이게 그냥 자연의 이치인 거죠. 인간이라고 다르겠냐고.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 조금은 다르니까. 인간은 교육의 과정이 훨씬 더 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고 우리의 사회는 다른 동물들의 사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은 얘가 그냥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만 있는 정도가 되면은 독립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1인분을 할 수 있어지는 때까지 보통 양육을 하죠. 보통 대학 졸업까지. 대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잡으면 인간으로서 1인분이 되니까. 그래서 다른 동물들보다 그 기간이 길 뿐 결국에는 내 품을 떠나보내는 게 양육의 목적이잖아요. 아이를 낳는 목적이야. 근데 요즘 엄마 아빠들이 특히 엄마들이 내 품의 자식 애가 25이 돼도 30이 돼도 35이 돼도 독립을 못 시켜. 그리고 이런 집이 행복한 집이 많지 않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이런 집이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을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관계가 되게 좋아서 애가 막 3, 40살을 먹었는데도 집에서 살면서 결혼도 안 하면서 행복하게 서로 살면 되게 좋겠지. 근데 보통 그게 아니고 교육을 잘 못하는 집은 이미 애초에 사춘기 때 여러 번 틀어지게 되고 서로 이미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아이가 독립할 수 있는 교육도 해준 적이 없어. 애가 독립을 못해. 그러니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죠. 아이는 독립을 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 그걸 못해 자기가 무능력한 걸 느껴 자존감이 계속 깎여가. 부모는 내 품의 자식인데 또 자식이 불편하기도 해. 자식이 독립을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과 나랑 계속 같이 있으면 좋겠는 마음이 함께 있고 애가 나처럼 살갑게 무언가를 해주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내 말을 안 따라.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30살이 됐는데도 함께 사는데 사이가 안 좋아. 흑자 사연인 건가? 저는 빨리 독립했죠. 숙식 노가다 뛰러 나갔다니까. 저는 반대죠. 저는 이제 처맞으면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 쪽에서는 잘 잡혀있죠. 오히려 좀 과하죠. 과하게 예의를 차리고 선을 지키고 하려는 게 있죠. 그 과하게 지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반항심? 그런 것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거나 방송을 키면은 정반대의 흑자일수로 막 지르는 건 거지. 저는 많이 맞진 않고 한 번씩 시게 맞았습니다. 아들내미 와서 일주일만 있어도 언제 가나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집은 우리가 미국 컨텐츠에서 많이 보듯이 애가 고등학생인데 이미 반쯤 집을 나가 있어. 맨날 밖에서 공부하고 친구 집에서 공부하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뭐 어디 파티 같은 거 하면은 거기 가고. 그러면은 부모님은 힘 잘해라, 술 마시지 마라, 보약하지 마라 이 정도까지만 딱 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그리고 대학교 붙고 나면은 기숙사까지 운전해주고 짐 몇 개 내려주고 울면서 포옹하고 애랑 헤어지는 거죠. 애는 그러면 뭐 한 번씩 시간 날 때 방학 때 잠깐 집에 진짜 놀러 와서 잠깐 같이 지내는 건데 나머지는 지 알아서 사는 거죠. 20살만 딱 되면. 이게 오히려 더 건강한 교육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끼고 있죠. 끼고 있는 게 좋은 교육이 아니다. 형 여기도 요즘 애들 안 그런 애들 진짜 많아. 미국 얘기인가 보네요. 서양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개인의 의지와 책임이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이유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좀 우리 기준에서 버릇없고 좀 싸가지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농담도 너무 세게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되게 센 농담을 한다든지 막 이러잖아. 근데 걔들이 우리랑 다른 점은 그걸 자기가 해서 나오는 결과는 자기 책임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죠.